반갑습니다. 보험 칼럼 6월 임플란트 유지관리 수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위원 조미도입니다. 우선 임플란트 제거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수가가 가와 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의 경우는 단순 골류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산정이 가능하고, 나의 경우 복잡, 임플란트 주위염 또는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동요도가 없는 경우 트래핀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경우 일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복잡 모두 일지당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1, 2, 3단계의 경우에는 진료 단계별 묶음 수가라서 진료 과정에서 해당되는 1, 2, 3단계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임플란트 제거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마취 방사선 그리고 뭐 진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또 적용 대상자가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했던 환자들에 대해서만 대상자가 아니라 보험 임플란트, 비보험 임플란트 또는 본원 타운에서 임플란트를 종결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다 이 제거술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의 경우에는 법값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부위의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과 치조골 성형수술을 동시에 했다 하더라도 치조골 성형수술 자체가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치조골 성형수술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 부위의 치은박리 소파술과 또 임플란트 제거술을 동시에 했다라면 이때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의 경우에는 수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항상 심사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사선 그리고 관련된 포토들을 미리 구비해 두셔서 혹시 심사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 뭐 진료기록부 방사선 그리고 이 구강 포토를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프로를 통해서 한번 청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뿐만 아니라 추후에라도 임플란트 치식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해당치 않은 임플란트 치식이다라는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 해당 치식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때는요. 별표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식이. 그리고 뭐 영구치의 경우에는 별표, 그리고 유치의 경우에는 샵, 그리고 임플란트 치식에 대해서는 느낌표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느낌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병원에 쓰시는 프로그램마다 다 설정이 다른데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치식 표기를 할 때, 임플란트 치식이다 표기를 할 때 이 느낌표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명세서에는 실제로 느낌표로 표기되는, 치식이 표기되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임플란트 치식 표기를 하는지를 조금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조금 더 뭐 삭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의 경우에 이와 같이 청구 입력을 하시고 진찰료부터 그리고 방사선, 법값, 그리고 마취행위 숟가락, 리도카인을 청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명명은 T85.6 치과 보철물에 파절 및 상실 상병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거했는지 내역 설명을 하시면 좀 더 삭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틀니와 다르게 임플란트 유지관리는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임플란트 유지관리는요. 보철 장착하고 3개월 이내에 예를 들면 동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험 임플란트를 종교를 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무상사 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임플란트로 종교를 하고 3개월 이내에는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철 장착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홀 충전이라든지 세멘테이션과 관련된 것 외에는 비급여로 산정 가능할 수 있다는 이 관련 고시가 2014년도 100호의 고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를 종교를 하고 3개월을 초과했다. 그런데 치주 질환에 의한되어 치주 치료를 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치주 질환 등으로 치과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점막 박리 소파술을 시행을 했다. 그렇다면 치음 박리 소파술 반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경우에 임플란트 치식으로 표기가 된 경우 치음박리 소파술 이상의 치주 수술을 했다라면 치과 임플란트 표면 처치술을 또 진행을 했다. 부가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또는 나사슴 성형술을 했다. 그렇다면 치근면 처치술이라는 행위를 산정할 수 있고요. 이 치근면 처치술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연치아의 경우에는 3분의 1학당 1회 산정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치식의 경우에는 3분의 1학당 200%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또 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반한 경우에는 치주수술에 치주골 결손부 골이식술을 산정할 수 있고 이때 재료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골이식제에 대해서는 종류가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본원에서는 뭐 바이오스 0.25g, 0.5g 또는 2g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인정되는 재료가 골이식술의 골이식제의 경우에는 2g까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면 0.5g의 한 병을 사용했는지 두 병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재료 수가 횟수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0.5g 두 병을 이용한 1g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0.5g 곱하기 2회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총 1g까지 부위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직유도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폐막이 관건입니다. 재료인 차폐막을 통하여 조직유도 재생술을 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직유도 재생술의 경우에는요, 수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자, 간은 골류식을 동반하지 않고 차폐막만 이용해서 조직유도 재생술을 한 경우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골리식술을 동반한 경우인데 다만 골리식술을 동반한 경우가 1번과 2번으로 실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자가골 채취를 통하여서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통해서 이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골리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리고 골리식을 동반했을 때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통한 골리식을 동반한 경우에 조직유도 재생술을 한 경우에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가의 치주 수술을 또 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사용한 재료인 차폐막, 또 차폐막과 또 관련된 골리식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토나 또는 스티커를 진료기록부에 붙여두셔서 향후 이의 신청이나 자료를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충분히 해당 수술에 대해서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본원에서 실제로 해당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2g의 골리식제와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골리식 뿐만 아니라 조직유도 재생술을 동반했기 때문에 조직유도 재생술, 골리식술을 동반한 경우 1번을 가지고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치근면 처치술의 경우에는 200% 산정한 내용들 그리고 실크 이렇게 치주봉합사까지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음,
조직유도 재생술, 권리식술을 동반한 경우, 그리고 치근면처치술 200%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임플란트 치식으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 치근면처치술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경우 보험 청구하실 때 임플란트 치식 표기를 꼭 하시고 치근면처치술의 200%를 그대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주 수술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치석 제거를 미리 해두시고 이후에 이와 같은 치주 수술을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